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한국 IDC 현은선입니다. IDC가 좀 전에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연말이 되면은 뭐 IT 또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요 영역별로 내년도 시장 전망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DC가 지금 2021년 시장 전망이 굉장히 여러 가지 꼭지로 발표가 돼 있는데 그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좀 하나의 큰 줄기가 뭘까라고 이제 우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작년 한 해 전체 그 이제 시장을 이렇게 흔들었던 코로나19, 이게 몰고 온 어떤 파괴적인 변화, 이게 2021년 IDC 미래 전망, 퓨처스케이프라고 이야기하는 이 미래 전망의 어떤 그 핵심 방향을 좀 결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 1, 2년 동안은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비즈니스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변화돼 나갈 거다. 이런 걸 좀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아무래도 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변화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속화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그 저희가 디스럽션이라고 보통 파괴적인 변화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그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뭐 제품이 됐던 서비스가 됐건 아니면 업무 프로세스가 됐던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 자체는 굉장히 강해졌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 그리고 시장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결국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을 통해서 어떻게 증강화할 거냐, 어그멘테이션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디지털화가 이렇게 쭉 시장에서 어떤 큰 힘을 받을 수 있었던 또 그런 양상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파괴적인 변화라는 걸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했지만 팬데믹 역시 이 파괴적인 변화를 재정의하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존이 하나의 어떤 크기, 뭐 파워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1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봤을 때 결국은 생존의 문제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회복, 저희가 보통 레질리언시라고 작년에 많이 이야기했던 회복 탄력성, 그리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변화에 어떻게 그걸 대응하느냐, 이런 문제로 좀 생존의 문제가 귀결이 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여기에 적응하고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다음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파괴적인 변화에는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어떤 변화하는 환경, 이걸 굉장히 잘 뒷받침해주고 어찌 보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로 이제는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디지털 인프라라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뭐 시장 동향을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워크로드 최적화 이런 것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을 기반으로 ADC가 발표한 2021년 미래의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전망, 이걸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저희 같은 리서치 회사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실제 엔드유저 측면에서 어떻게 이 시장에 대한 반응 아니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가 보통 센티먼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게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실제 여기에 그 각각 IT나 비즈니스 리더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조금 그 리서치들을 진행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라는 게 지나가고 저희가 이제 이미 포스트 코로나 뭐 이런 얘기도 간헐적으로 언급했지만 또 지금 상황을 보면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결국은 IT라는 게 이 기업의 생존 그리고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많은 이 IT 리더분들이 체감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제조다 그러면 IT 프로젝트 아무래도 초반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프레셔들을 갖다 보니 그 규모라든가 기간 같은 건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거기서 어떤 비즈니스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보고요. 의료 서비스, 뭐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또 이 리더분의 코트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IT는 되게 많은 불평, 불만을 들어야 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봤을 때 지난 5개월간 우리는 기업 안에서 굉장히 많은 감사 메시지를 받았다.
그만큼 작년 한 해에 비즈니스 연속성의 문제가 됐건 아니면 꼭 탄력성의 문제가 됐건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 IT가 해야 됐던 역할들이 그만큼 많았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속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디지털 퍼스트, 옴니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 한 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어떻게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IT가 제대로 그러한 기술들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느냐 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했다. IT 리더들의 전반적인 이 공통된 맥락은 결국은 회복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고 넥스트 노멀로 어떻게 이동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IT 조직이 결국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대로 보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필수 역량 이런 것들을 잘 적절히 이제 구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가장 그 중심에 놓고 있다라고 할 때 보통 데이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저희 지금 뭐 분산 환경 이야기할 때 보통 뭐 엣지에서 코어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 데이터가 어떻게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고 그리고 그 어떤 비즈니스 오너가 이런 것들에 관련이 돼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관리 측면 아니면 거버넌스 정책 뭐 이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의 현안들이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뭐 정형, 비정형, 뭐 클라우드 오브젝트, 뭐 NoSQL 저희가 이제 익숙하게 듣는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좀 그 일종의 스프롤이라고 할까요? 데이터가 굉장히 부분별하게 조금 확산될 수 있는 기업 안에서 그런 챌린지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결국은 데이터 사일로라고 저희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레파지토리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실 조금 최악의 상황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있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 관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데이터 보호, 유지, 거버넌스 이런 측면에서 일관성을 어떻게 잡아가 나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실제 IDC 그 DX 조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보면 DX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는 그 응답하는 그런 조직들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뭐 60% 이상 뭐 당연히 항상 그 사이클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특히 데이터 주도, 데이터 중심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이제 이 주주의 데이터가 실제 프로덕션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실은 절반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30%뭐 이 정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활용이 되고 적절히 활용이 된다라는 응답이 나오는 걸 보면 여전히 이 데이터를 가장 유용하게 적절히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챌린지를 받고 있다라는 뭐 이런 좀 양상들을 저희가 IDC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커넥티드다라고 이제 IDC가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뭐 기업 IT 인프라 환경에 새로운 노멀이 된 게 아니냐. 커넥티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제 인프라나 운영 여기 그 IO 조직의 의사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한 93%.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다. 뭐 심지어 프라이빗 클라우드 적어도 하나는 쓴다는 뭐 대부분이죠. 99%.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적어도 하나는 쓰고 있다. 뭐 이게 한 89%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전히 워크로드가 전통적인 플랫폼에만 위치해 있다 그러면 한 30%가 또 이런 응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반적인 이 IO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런 변화하는 아키텍처들이 굉장히 파괴적인 변화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에 특화돼서 어떠한 역량들을 활용할 거냐. 그리고 비즈니스 데브 팀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IO 조직에서 이제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클라우드 지출이라는 걸 어떻게 이제 적절히 컨트롤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는 결국은 클라우드의 관리 요건에 일종의 파괴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워크로드 기반의 이런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를 이렇게
없다라고 할 때 멀티 클라우드 관리 요건이 얼마나 바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완만하게 계속 바뀌고 있다이고요. 한 37% 정도가 상당히 큰 변화를 보인다. 그래서 뭐 두 개를 합쳐서 봤을 때는 한 86% 정도가 분명히 명확하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멀티 클라우드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을 몰고 오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요 측면 아무래도 중요하고요. 클라우드 비용 관리, 워크로드 할당에 대한 분석,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워크로드의 어떤 이동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런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멀티 클라우드 관리에 이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이미 시장 안에서 굉장히 여러 사업자들이 클라우드 관리 컨트롤 플레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도입이 늘어나면 당연히 인프라 통합 관리 어떻게 가져갈 거냐, 어플리케이션 자동 통합 이런 거 어떻게 충족할 거냐 해서 이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이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컴퓨팅 환경을 클라우드에 굉장히 최적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저희가 이제 전환한다. 여기서 민첩성이다, 가용성이다, 아니면 탄력적인 자원 운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이걸 매칭시킬 거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은 결국은 전반적으로 그 인프라 전반의 어떤 가시성, 그리고 운영의 최적화, 그리고 그 인적 자원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운영, 그런 것들을 구현하면서 지금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벤더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게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AI나 머신러닝들이 어떻게 여기에 접목이 되면서 이런 분석, 예측, 그리고 운영 방법의 고도화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이렇게 조금 전개되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 워크로드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조금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클라우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 관리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기술들이 저희가 IO 관점에서의 인프라 IO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챌린지들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워크로드를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이 워크로드를 적절히 지원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용량, 성능, 비용 요 세 가지 요건을 갖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제 발표에서는 요거를 용량과 성능 요 두 가지 요소로 조금 더 좁혀가지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저희가 빠른 그 확장, 엄청난 규모의 확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은 데이터 센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공간이나 효율성, 그리고 집적도 이런 키워드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상당히 큰 볼륨을 요하다 보니 또 성능이라는 건 결국은 레이턴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IO 아니면 IOPS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국은 트루프도 중요한 관리되는 포인트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제 어떤 전반적인 저희가 기업 안에서 굉장히 갖고 계신 익숙한 여러 가지 워크로드하고 좀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DC가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이런 워크로드와 관련된 뉴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미 저희가 클라우드가 상당히 많이 인프라 환경에도 활용이 되다 보니 퍼블릭이 이를테면 한 3분의 1, 프라이빗이 그거보다 좀 한 절반, 그리고 넌 클라우드가 전체 시장의 한 50%, 전체 인프라에 이런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IDC가 보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인프라 워크로드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앱이나 데이터 관리, 그리고 IT 인프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비중이 현재 높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어떻게 이 워크로드 관점 안에서 적절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워크로드 인프라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양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좌측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이런 워크로드들은 좀 더 어떻게 그런 용량이라는 측면에서 커패서티
측면에서 이제 적절히 지원해 줄 수 있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이 워크로드들은 성능이 상당히 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보고 봤을 때 성능이 됐건 아니면 이게 커패서티가 됐건 모두 다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그거에 대한 요건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롭게 등장하는 저희가 AI나 ML 뭐 이런 것들로 대표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워크로드들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더 중요한 어떤 챌린지가 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뭐 이를테면은 이게 저희가 스토리지 미디어 쪽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플래시 같은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시장 안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비용이라는 포인트가 얼마만큼 향후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이런 시장의 요건들을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시장을 절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결정한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면 최근에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이렇게 확대되다 보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이 워크로드 통합이라는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이런 통합된 어떤 용량, 커패시티 지향의 이런 심지어 이제 그런 워크로드일지라도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이런 통합 환경 안에서 잘 이제 관리될 수 있느냐 봤을 때 플래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성능 경모, 어떤 성능 측면에서의 경목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워크로드 관리, 그리고 인프라의 선택 여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당히 조금 더 시장 안에서 중요한 어떤 축을 이루는 추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IDC가 이제 제가 앞서 쭉 뭐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요런 몇 가지의 이제 주요 동향들은 결국은 IDC가 미래 디지털 인프라라는 요런 하나의 키워드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디지털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시장 안에 여러 가지의 주요 요건들이 있겠지만 인프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 엔터프라이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구현돼서 하나의 비전 상태로 이제 IDC가 이야기하는 미래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오토메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디지털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서로 연결이 되고 고객, 업무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어떻게 모던 고객 경험, 모던 업무 경험을 제공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운영 모델이 그만큼 달라질 때 그리고 인텔리전트한 운영 환경을 구현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적절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주요한 밸류가 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회복 탄력성, 유연성, 민첩성, 확장성 이런 기반 기술 플랫폼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DC는 이런 것들을 미래의 디지털 인프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원 추상화, 혁신 굉장히 꾸준하게 아무래도 지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 생태계 안에서는 끊김이 없는 통합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혁신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추상화 기술들을 신속하게 이렇게 제공하면서 안정된 디지털 경험이나 서비스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주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IDC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는 어떤 자율 운영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다, 아니면 전방위적인 이런 설치다, 요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가지를 순차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우선은 AI나 머신러닝으로 강화된 이런 소프트웨어 툴이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자원을 인텔리전트하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자율 운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인프라가 아무래도 혁신에 초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인프라 자원이 어떤 워크로드를 운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위치에 설치될 거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자원은 최고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위치에 걸쳐서 굉장히 일관되고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제공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걸 두 가지를 굳이 이제 이게 조금 대비를 한다. 전통적인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 보시면 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비즈니스의 어떤 회복 탄력성, 민첩성, 유연성, 확장성을 어디서 좀 더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느냐, 디지털 인프라 안에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이다, 클라우드 기반이다, AI이다, 이런 키워드들을 보시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적절히 구현된 인프라 환경이 future ready, modern future ready 인프라스트럭처다. 이렇게 IDC는 현재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배경으로 지금 2021년에 IDC가 발표한 미래의 디지털 인프라의 10대 전망은 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익숙한 지난 한 2, 3년 사이에 시장 안에서 예, 많이 등장했던 그런 키워드들도 보이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가로축은 실제 이게 다가오는 타이밍, 조금 더 시장의 임팩트가 제대로 다가오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로는 어떤 그 관련된 비용이나 독작성의 정도다. 요걸 갖고 이렇게 좀 도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가 이제는 단순히 하나의 일종의 저희가 과거에 그 지원 인프라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인프라를 봤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디지털이라는 이 환경 안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리고 전반에 걸쳐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IDC는 그 사회적인 변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것들이 올해 2021년에는 결국은 기업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재구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즈니스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를 핵심에다 놓고 이걸 어떻게 디지털 인프라로 연결해서 생각할 거냐라고 보고 있고요. 미래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저희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예,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환경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한 몇 가지 또 기준을 갖고 조금 나눠봤을 때 문화, 기술, 그리고 업무 자원, 패러다임 요 네 가지 측면의 변화로 요 10가지의 어떤 미래 전망이 재구성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화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몇 가지 문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등장하는 게 인프라 자원을 어떻게 비즈니스 결과에 수점을 맞춰서 이걸 이제 중요하게 볼 거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KPI라든가 AI 내재화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 인프라라는 게 이제는 그 C-suite, C-레벨의 어떤 중요한 그 관심사의 하나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하이브리드다, 데이터 관리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이 안에서 언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업무의 자원이라는 측면인데요. 결국은 운영 자동화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한다라고 봤을 때 이 자동화된 디지털 인프라라는 걸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나 원격 업무 이런 자원들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패러다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IT 파트너십이 상당히 이제 장기적인 시너지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조금 상대적으로 이 AP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북미나 유럽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속 가능성이나 탄소 중립 이런 새로운 혁신이라는 키워드들하고 어떻게 요걸 IT가 연계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한 몇 가지만 조금 끄집어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하이브리드라는 키워드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하이브리드가 단순히 일단 클라우드라는 그 요건만 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결국은 이 하이브리드라는 게 비즈니스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들 자체도 이런 애초에 설계단에서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된다. 그래서 비즈니스 민첩성, 실시간 통찰력 이런 것들 저희가 이야기하면 AI 기반의 굉장히 안전한 엣지 인프라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출이 뭐 대략 IDC 봤을 때 향후 한 1년, 1, 2년 사이에 4배까지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팬데믹이 사회적 거리두기 업무 방식 이런 것들을 가속화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들이 적절히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업무 공간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 그 원격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잘 맞물리면서 시장 안에서 가상의 협업 이런 환경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합 관리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뭐 데이터 관리 이야기도 했고요. 분산화된 여러 가지의 환경, IT 환경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클라우드,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이걸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면서 어떻게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가져갈 거냐, 인프라 비용, 뭐 운영 복잡성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여기에 따르는 부차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통합 관리라는 게 또 다른 주요한 키워드로 들어올 수 있다. 지금 현재 그 커넥티드 클라우드 전략을 가져가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인프라 운영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통합 관리라는 걸 어떻게 접목을 해서 제대로 이제 IT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느냐. 결국은 도메인 특화된 사일로들을 벗어나고 성능이나 비용을 최적화하고 팀이나 기술 전반적으로 굉장히 일관된 정책들을 구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동화나 분석들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꼭지로 볼 수 있는 거는 인프라의 KPI라는 측면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시장 안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C레벨의 의사결정을 가속화하는 데서 이런 핵심 인프라,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이제 연동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비즈니스가 지금 현재 저희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구현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의 회복 탄력성, 보안, 유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정의된 이런 KPI를 기반으로 해서 뭐 정책이나 자동화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굉장히 그 시장의 어떤 변화에 따른 그 니즈에 따라서 신속한 피보팅, 어떤 방향 전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용 증감을 어떻게 적절히 컨트롤하면서 이런 그 인프라 KPI를 여기에 이렇게 투영할 거냐, 뭐 이런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의 측면입니다. 또 다른 키워드인데요. 데이터의 뭐 무결성, 보안, 거버넌스, 트러스트 이런 것들이 IDC가 봤을 때는 타협할 수 없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략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결국은 대다수의 기업들은 데이터 사일로를 허물기 위해서 어떻게 그 기업 전반의 데이터 관리 하나의 그 데이터 관리 전략을 가져갈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진다. 뭐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최근에도 뭐 익숙한 이런 위협 상황들이 뭐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데이터 관리라는 걸 어떻게 연동해서 생각할 거냐, 그 관리 플랫폼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여기에 스토리지 시스템이나 데이터 관리 역량을 어떻게 적절히 구현할 거냐,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AI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안에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 내재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이런 비즈니스 핵심 워크로드 안에 AI 기능들이 뭐 지금 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2024년까지 이 AI 기능을 내재하게 될 거다. 여기는 결국은 실시간 그 비즈니스 의사결정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 결과 여기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가 시장이나 어떤 경쟁 구도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가파른 이런 변화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조직이 여기에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 기술 이 측면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면서 이 키워드는 좀 이해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1년에 지금 쭉 언급해드렸던 이 키워드들은 향후 2, 3년간 IT 인프라가
미래 디지털 인프로로 전환되면서 그 IT 인프라의 현대화,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날 거다. 고성능 클라우드를 지향하는 인프라, 뭐 아니면 그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기술 플랫폼들, 뭐 이런 것들이 적절히 이제 지원이 되고 구현이 되면서 여기에 데이터 파워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 어떤 차세대의 비즈니스 핵심 어플리케이션들을 운영하느냐, 이걸 키워드로 놓고 현대화된 플랫폼들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IDC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IDC가 준비한 2021년 미래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미래 전망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